사실 홍준표 대표가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입지가 그렇게 탄탄한 건 또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홍준표 대표는 그런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입지를 외부적으로 다시 그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다시 그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펴왔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입지를 어느 정도 좀 도닥여주면서 대신에 청와대나 대여 공격을 좀 완화하게 만들려는 좀 그런 계산이 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고도의 정치 기술이 들어갔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기는 한데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해석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그런데 대통령이 남북 회담 가지고 이야기하자 혹은 북미 회담 가지고 네. 근데 오히려 홍준표 대표 측에서 역제안을 했다고요? 네, 뭐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기식 그 원장에 대해서 뭐 철회 원장직에 대해서 물러나게 해라라든가 뭐 아니면은 또 그 다른 얘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의제라고 할 것은 뭐 반드시 꼭 대통령만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뭐 충분히 게다가 85분이나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요즘 중요한 게 또 김기식 그 원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도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갔다 와서 당에 보고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7개 정도를 자기가 청와대에 이야기했다. 근데 보면 그 역시 청와대 생각과 야당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일단 남북 회담 문제라든지 뭐 한미 간의 어떤 그 철저한 공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강조했지만 그 외에도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해임 요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보복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 그다음에 홍장표 경제수석을 해임해 달라, 그다음에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청와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제를 안보나 남북 관계 문제로 좀 좁히려고 해도 홍준표 대표가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모 방송사에서 이렇게 사실 불이웃 돕기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지부 행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파업을 처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니까 네. 뭐 의제를 뭐 남북 문제로 제안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제안되실 분이 아니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 가져가는 분야는 김기식 원장 사임에 대해서 건의했고 대통령은 그렇죠. 듣고 마셨다 그래요? 네, 대통령은 김기식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또 홍 대표도 추경에 대해서도 특별히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불편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말을 하더라도 대답을 안 하고 일단은 듣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오늘 사실은 회담이 원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회담을 통해서 득을 본 사람은 누구고 실을 본 사람은 누굴까?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서로 간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회담을 제의하고 받아들였겠지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상당한 득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현재 지금 당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본인이 그동안에 영수회담 계속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응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김기식 원장 사건과 맞물려서 이제 이런 제안이 왔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한국당 말고 또 다른 당의 대표하고도 이런 식의 영수회담을 할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아직 계획이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이제 제1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의 그 입지가 조금 그 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홍준표 대표로서는 뭐 믿을 게 없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서로한테 했다. 뭐 상대방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다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누가 더 이기냐. 사실 이 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담을 열었다는 그 자체에서 누가 더 이익을 봤을 것이냐. 글쎄 명분은 확실히 홍준표 대표 쪽에서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리를 과연 누가 얻었을 것이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게 신기하네요. 다 양쪽이 두 명이 만나잖아요. 근데 A는 이 말하고 B는 저 말하고 그냥 각각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담을 왜 하나?
뭐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걸 따져봤을 때 네. 이제 그렇게 남들에게 만나는 걸 보여주는 것 또 내지는 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을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 그런 것이 가지는 의미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동의하는 게 그렇죠. 오늘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에 건의한 내용 중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렇죠. 맞습니다. 받아들일 걸 기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사실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신 내용이 현실성도 그다지 높진 않아요. 예. 당장 대표적인 것이 그뭐 북핵 문제를 리비아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리비아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1년 안에 6개월에서 1년 안에 북핵을 폐기해야 된다. 그게 가능하면 벌써 했게요.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일정한 프로세스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그 진전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데 아니 그런데 그걸 하라고 했다는 거는 사실 그냥 당신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난 할 말 하겠습니다. 자기 지지층한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문자로도 많은 또 의견 또 앱으로 실시간 댓글 많이 오는데요. 문자 8877님 욕설을 쓰셔가지고 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훈희님께서 넘버원 사회자 이동형, 우유빛깔 이동형만 그런 거는 믿어요. 읽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읽어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은 이야기 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논란, 이번 사건은 지금 할 거 이것도 굉장히 커져서 갑자기 커진 것 같은데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 아, 이것도 지금 어제 터진 겁니까? 참 사실 터진 거는 몇 달 좀 됐다고 해야 되나 한 달 정도 3월 됐습니다. 16일 날 예. 있었던 일이죠. 좀 오래된 일인데 이것이 그동안 이제 찌라시 형태, 소위 말하는 찌라시 형태로 좀 돌다가 이것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된 거죠. 그리고 공개되면서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갑질이에요? 지금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는 그 광고주로서의 위상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의 광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광고 대행사하고 이제 미팅을 하던 도중에 네. 이 조현민 전무가 어떤 식의 질문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대답한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음료수병을 던졌는데 이게 던졌는데 깨지지 않으니까 화가 더 나서 이제 물을 뿌렸다. 그 상대방에게 이런 썰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대한항공 측에서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물을 바닥에 던졌다. 물컵을 먼저 이런 정도 얘기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런 행위가 있은 다음에 그 광고 대행 업체의 팀장이 사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물을 뿌리고 그런 폭행 이건 사실 폭행이거든요. 또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의 행동을 한 전무에게 갑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희 직원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그게 또 자체 갑질이죠. 그렇죠. 게다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그 회사의 익명 게시판에다 글을 올렸던 그 글이 또 며칠 사이에 갑자기 싹 사라졌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입을 다 다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진짜 대한민국 힘들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변호사시니까 네. 그 피해자가 그 형사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거? 네, 그렇죠. 이거는 형사고소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공소권이 없음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논란은 있긴 한데 물 뿌리고 뭐 이렇게 바닥에 던지는 거 이걸로 폭행죄가 돼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유리병 안에 드는 음료수를 던졌었다 그러면 이건 위험한 물건을 던진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런 특수폭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거 말고 상대방이 주장한 것처럼 그냥 물만 뿌렸을 뿐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신체 유형력 행사로 인해서 위협감을 느끼면 폭행이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조 전무님의 워낙 이 수준이 높으시니까
보니까 광고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상대방이 해왔던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번의 이런 행동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상습 폭행도 될 수 있는 거고 업무 방해도 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사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조 전무가 사실은 해외에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캡처된 원본을 보기는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2단계에 걸쳐서 그 음료수병을 던진 것으로 그러니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수병을 던졌다면은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깨지기